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함께하는 마음 라디오. 오늘 또 5월을 맞아서 첫 시간인데 네. 오늘 또 어떤 얘기 할까요? 노동절도 지나고 네. 5월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은 교사인 선생님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마음. 선생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 과정에 따라서 네. 초등학교 선생님도 네. 계시고 중등 선생님은 교과목에 따라서 또 여러 선생님 계시고. 가정쌤, 국어쌤 뭐 이렇게 계시고 네. 대학 교수님도 선생님이고요. 네. 오늘은 여러 선생님들이 가지실 법한 여러 마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요. 또 특별한 직무의 선생님들의 마음도 헤아려 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저는 이제 나의 선생님보다 아이들의 선생님. 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떠오르는 분이 몇 분 계시죠. 네. 저는 뭐 가장 어릴 때 선생님에 대한 기억 같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유치원 선생님 기억 나거든요. 나 유치원 선생님 기억 잘 안 난다. 네, 저는 왜 기억이 나냐면 유치원 때 처음에 이제 유치원이면 사람들이 기억을 잘 많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멜빵 바지를 입고 갔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멜빵 바지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풀기가 그래서 어렵지.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이걸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 애들이 많은 데서 바로 손을 대지 않으시고 창피할 수 있으니 네. 화장실 쪽으로 가서 문을 네. 닫고 해줄게 라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별것 아니었지만 6살인 제가 기억하기로는 엄청나게 인상적인 어떤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되게 뭐라고 해야죠? 그 감성을 알고 계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창피할 수 있으니 난 예. 여기서 벗고 싶지 않은데 네, 이걸 읽어서 아이를 데리고 조금 수고스러움을 해주신 네. 거죠.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에 걸 안으로 넣고 네. 바지를 내리면 되고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셨던 기억이 나서 엄마한테 배우고 왔지만 아이는 서툴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랬던 기억이 나서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이게 평생 가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구나를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그 생각한 6살 어린 아이도 대단하네요. 그때 선생님의 배려를 생각했다는 게 그게 그때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배려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나이인데. 네, 그게 그렇군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참 사실 유치원 선생님 기억 잘 안 나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어떤 굉장히 소중한 선생님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 선생님 진짜 기억 많이 나죠.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그러고 보면 참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거쳐왔어요. 네,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직업 중에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을 우리는 보육교사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0세에서 5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역할을 담당하시고요.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춘 선생님들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런 보육시설에 우리가 아이를 보내고 양육에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 워낙 흔해서 아이가 되게 어릴 때 어린이집에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요. 요즘은 이런 보육교사 선생님을 제2의 부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네. 그만큼 어린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신다고 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줄 알지만 쉽게 간과했던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아이가 가기 전까지 보육교사 선생님에 대한 생각은 많이 없었는데 우리도 네. 선생님 하면은 유치원 선생님 제가 지금 잘 기억 못하듯이 네. 우리 때는 어린이집도 잘 없었고 그랬는데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보니까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맞아요. 네.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네. 또 이 학교의 선생님과는 또 다르죠. 확실히 다른 사명감이 필요할 거예요. 확실히 예. 사명감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애들을 보내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심리적인 어려움도 많으시겠죠. 이 아동학대나 보육시설 운영 비리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의 보육을 맡고 계시는 이 교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영유아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10명 중에 8명에 해당하는 80%가량의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을 많이 받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이 보육교사들은 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로부터 일상적인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응답자의 한 반 정도 50% 가까운 분들은 학부모의 이 무례한 어떤 언행을 대표적인 인권 침해로 뽑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정해진 업무 외에 지시사항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상사의 언어폭력도 있다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네. 한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이 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울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우는 것이 꼭 부정적인 반응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아이가 우는 원인이 무조건 보육교사 탓, 이렇게 돌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비난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힘들다고 응답을 했다고 네. 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마련인데 언제나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그렇다 보니 굉장히 많은 말씀하기 힘든 점들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서로 관계 속에서 거리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해를 받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또 얘기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need no Superman. Don't need no millionaire. Just someone who can be a best friend. Someone to treat me right. 키 큰 사람일지 웃긴 남자가 그것보다 나를 보는 눈이 더 궁금해. 온종일 함께 걸어도 밤새워 얘기를 나눠도 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보육교사 얘기하고 있는데 들은 바로는 그때 보육교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또
그 보육교사로서의 어려운 점도 네. 서로 나누고 그랬었는데 심리적인 어려움 말고도 사실상 아이들이 워낙 어리니까 신체적으로도 많이 사실 힘들잖아요. 아유, 말을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업고 안고 손잡고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정말 그럴 겁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의 특성상 신체적으로 다치는 일도 굉장히 흔하고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응답해 주신 그 응답 가운데 지난 1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신 분이 60%가 넘었고요. 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고 네네. 허리 많이 아프시대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니 이제 위장병이나 근육통이 그 뒤를 이어서 신체적인 고통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갈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예, 응답자의 한 70% 가까운 분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셨고 한 조사의 참가자는 교사들은 모두 자기 반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만 자리를 비워도 전체 업무가 어지러워진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못 가고 약을 사 먹는 것을 최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만성적인 어떤 장시간의 노동도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영유아보호법은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있지만 보육교사 10명 중에 8분, 한 80%는 초과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은 이렇지만 네, 그건 이제 법적인 것뿐이고 대부분 초과 근무하시고요. 네. 이 중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경우는 또 좀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90%가 넘는 보육교사가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고 연월차 휴가 내기 어렵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처우가 좀 열악한 거죠. 네. 그리고 보육 선생님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대체교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대체교사로 투입될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예,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가 아무나 보육교사를 대체할 수 없으니 예, 이걸 아예 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업무가 더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뜻으로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아이를 맡기면 우리 아이가 잘 있을까 막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중심으로 또 선생님을 보게 되고. 근데 그 우리 아이를 잘 돌보고 계신 선생님들의 지금 처우는 어떤지 이런 걸 생각해야지만 더욱더 많은 이해와 또 그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다시금 또 해보게 되네요. 네,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쵸. 너무 어린 아이를 맡기다 보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렇고 또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또 그 예민한 부모의 어떤 마음도 맞아요. 헤아려야 하기 네. 때문에 그 쉽지가 심리적인 않고. 예, 부담이 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업무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퀴즈 하나 주실까요? 네, 5월은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승의 은혜 노래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 구절의 가사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몰라가지고. 네, 이것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승의 은혜 노래의 한 구절이에요. 네. 스승은 이것의 어버이시다.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보기요. 1번 현실, 2번 마음. 스승은 띠용의 그렇죠. 어버이시다. 맞아요, 거기죠. 맞아요. 네. 자, 스승은 땡땡의 어버이시다. 1번 현실, 2번 마음.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
한숨 섞인 네, 이건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스승은 띠용의 어버이시다. 이 스승의 은혜 제목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어버이 노래랑 이게 헛갈려가지고 중간에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제 정답은 스승은 뭐의 어버이십니까? 네,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어버이시다. 좋은 맞아요. 말이다. 네,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우리 이곤 박사님 좋은 말이다. 한마디 해주시나요? 자, 오늘 보육교사 내기를 나눠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진짜 심각하고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네. 이 보육교사가 가진 어려움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맞아요. 네. 어린 자녀를 시설에 맡긴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아이가 맡겨진 시설에서 혹시 뭐 어려움은 없는지 혹여 학대당하는 건 아닌지 엄마 찾아서 하루 종일 우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예민하고 때로는 아이가 너무 우선이다 보니까 그 보육교사 선생님께 무례한 언행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만 컨디션이 나빠 보이거나 하면 선생님 탓을 하게 되죠. 네, 이게 참 예. 조심스러워요.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마음 모르는 것 아니고요. 네. 그런 부모님의 마음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늘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선생님 입장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별 문제 없이 학부모와 선생님의 관계가 원활하고 또 아이도 잘 적응한다는 건 서로 노력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울 일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생님들이 겪는 고충은 일반적인 업무 스트레스와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정 노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직장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좀 무관하게 행해야 하는 노동을 우리는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데 이 감정 노동이 주로 판매나 유통, 음식과 관광, 간호 같은 대인 서비스 노동에서 주로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은 교사의 직무 역시 감정 노동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겪는 이 감정 노동의 어려움은 일반적인 서비스 직종에서 겪는 감정 노동과는 색깔이 좀 다른데요. 네. 우선 교육은 일방적인 서비스의 제공과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네. 선생님이라는 직함은 높은 자존감과 큰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는 잠깐 만나고 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서비스직 같으면 한 번 보고 말지만 네. 그런 경우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사들의 정서적인 고갈로 인해서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이 보살핌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아동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실 선생님의 존재는 정말 큰데 이렇게 위기를 느끼게끔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네,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이나 청소년을 교육하는 일이나 그리고 그 중요도에서는 우선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땐 다 네. 똑같이 중요한데요. 교사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해야 하고 그리고 무심했었다면 다시금 좀 상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사라면 모름지기 어때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하면서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 같거든요. 네네. 게다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좋지 못한 인상을 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나는 언제나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걸 should be complex라고 해요. should be. 네, 과도한 이 should be complex가 불러오는 의무감 때문에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많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무력감이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교사들이 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정보와 지식도 전하는 일도 하지만 이 영유아의 돌봄은
보육교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또 좀 중요한 다른 패턴의 일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학생들의 마음을 길러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우리가 단순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 사회에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육을 받는 입장에, 보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스스로도 본인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서 자존감을 좀 높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잊고 있었던 선생님에 대한 추억과 사랑을 또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전 특히나 또 아이들 어릴 때 어린이집 선생님 생각이 네. 많이 드네요. 네. 진짜 그때 선생님들 사랑으로 많이 길러주셨는데 그렇죠? 네, 감사한 마음이 크죠.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은 세상을 살아가고 보니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굉장한 마음들이었구나 하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수다를 떨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나도 그때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나름의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대네요 정말 그대네요 그 따뜻한 눈빛은 늘 여전하네요 이제야 날 봤나요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햇살이 어루만지는 그대 얼굴 꿈일지도 몰라 안녕이란 말도 나오지 않아 하고픈 말 얼마나 많았는데 꿈에서도 너만 찾았는데 너무 늦었다 그런 말은 코너 속의 코너. 자,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오늘 또 영화 한 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사제지간을 다룬 영화들 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인생 영화라고 꼽는 영화 한 편, 저도 이 영화를 뭐 좋아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굿윌 헌팅 잘 아시죠? 네네네. 맷 데이먼 나오고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 나오잖아요. 정말 멋진 영화죠. 예, 굉장히 좋은 영화라서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들 중에 1위로 꼽히는 영화인데요. 네. 어린 시절에 학대당한 천재 청년이죠. 맷 데이먼이. 네. 그 맷 데이먼이 이렇게 마음 문을 열게 되는 영화인데요. 이상적인 멘토인 로빈 윌리엄스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의 어떤 줄거리보다 이 영화를 모르셨다가 이제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약간의 주의사항을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이 영화는 포스터가 아름답고 네. 좀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어린 친구들과 영화를 같이 보시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15세의 네. 영화인데 근데 생각보다 주인공의 캐릭터가 거칠고 욕설이 많이 나오고 폭력적인 언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리고 분위기가 거칠게 흘러가는 영화이고 네. 이 두 사람의 갈등도 좀 부각되는 있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영화인 줄 알고 보시는 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너무 어린 자녀들하고는 보시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경계하셨으면 좋겠고 청소년기를 넘어가고 있거나 대학에 간 자녀가 네. 있거나 혹은
이렇게 청소년기 애들은 보면 괜찮아요. 같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춘기인 네네네. 아이들과 보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선생님이 생각나시면 이 영화를 한 편 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멋진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여서 네, 딱 그쵸. 선생님 그걸 떠나서도 보면서 참 좋았다. 저 작년에 다시 한번 봤던가 했던 것 같은데 또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다시 봐도 좋은 영화예요. 네, 저는 다시 봐도.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인생을 산 것, 이것 자체가 좋은 어른이 아닐까 그쵸.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네. 됐습니다. 구릴 헌팅. 여러분 오늘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얘기 즐거웠고요. 다음 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weet dreams come after hours. Nothing that's not allowed. You should never sleep alone. 'Cause I'll always take you home. When there's nothing left but diamond necklace on you, girl. I just wanna love it like, love it like, love it like that. Yeah. Love it like, love it like, love it like that. Yeah. Love me right, love me right, love me right back. Yeah. Love me right, love me right, love me right back. You should never sleep alone. 'Cause I'll always take you home. When there's nothing left but diamond necklace on you, girl. Any night, anytime, you are my appetite. Double vision, Gemini, and it goes like this. Take you home, take you slow, till you bite your lip. Got a movie in my mind, and it goes like this. Close curtains, open eyes, lay down your skin on mine.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 내일 또 올게요. 끝곡은요. 델리스파이스 뚜빠뚜빠띠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우린 내일 만나요. 구성 한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면 나도 머리카락 거미부터 있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야. 저기 차가 떠나면 우리의 기억도 함께 싣고 가버릴 것만 같아. 뜻밭뜻밭이 내게서 멀어진 뜻밭뜻밭이 찾으려 해.